안녕하세요. 단국대학교 사범대학 재학생 여러분. 저희가 앞서 진행했던 다원, 학과 연계 신입생 OT에서 소개드렸던 내용을 영상으로 제작해서 학우분들께 제공해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내용은 먼저 다원 학생에 대한 소개와 이어서 단국대학교 사범대학에 대한 소개, 마지막으로 퀴즈를 여러분들께 제공하며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저희 다원 학생회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원 학생회를 소개해드리기 전에 학교 내에 어떤 학생회가 구성되어 있는지 설명해드리고 다원 학생회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저희 학교에는 크게 3가지의 학생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총학생회는 단국대학교 죽전 캠퍼스를 대표하는 학생 자치기구이자 학생 대표 구성단입니다. 이어 단과대 학생회는 특히 저희 사범대학 같은 경우는 단과대학 내 5개의 학과를 대표하는 학생 자치기구이자 단과대 학생 대표 구성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학생회는 각 과의 학생들을 대표하는 학과 학생 대표 구성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제53대 다원 사범대학 학생회는 단과대 학생회입니다. 사범대 재학생을 대표하는 학생 대표이자 과학, 수학, 체육, 특수, 한문교육과를 대표하는 단과대학 학생 자치기구입니다. 이번에는 저희 다원 학생회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원은 모두가 사랑하는 사람, 모두 다 원하는 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순우리말입니다. 여기에서 따서 저희의 슬로건은 모두가 사랑하는 사범, 모두를 사랑하는 우리입니다. 모두가 사랑하는 사범대학이 되며 이와 더불어 우리 또한 모두를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담고 있습니다. 저희 다원은 총 4개의 부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총무부는 학생회의 전반적인 예산을 관리하고 학생회비를 집행하며 홍보부는 시각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다원의 행사나 공지사항 등을 외부로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교육과 복지 관련 제도를 구상하고 복지시설을 관리하며 마지막으로 기획부는 사범대 학우분들의 즐거운 학교 생활을 위해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다원 학생회는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는 신입생 집행부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다원의 소통창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원의 모든 정보를 게시하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은 DKU_allwant, 페이스북 페이지는 단국대학교 사범대학을 검색하시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다원 그리고 사범대학 운영위원회의 회의록이 게시되는 단국대학교 사범대학 회의록 페이지가 있습니다. 나아가 학우분들이 행사에 참여하고 빠른 Q&A를 답변받으실 수 있는 다원 사범대학 학생회 카카오톡 채널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Q&A만 중점으로 운영하는 에브리타임 사범대학 게시판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학우분들이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학생회장 그리고 부학생회장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거나 사범관 105호에 위치해 있는 학생회실에 찾아오신다면 더 빠른 답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단국대학교 사범대학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생회가 운영되고 학우분들이 좀 더 나은 복지를 누릴 수 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학생회비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회비는 단과대 학생회비와 학과 학생회비 이렇게 2가지로 나뉘어집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가장 큰 차이는 바로 가격인데요. 단과대 학생회비는 7,000원이고 학과 학생회비는 학과마다 상이합니다. 이렇게 두 학생회비의 목적과 사용이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학생회비에 대해 설명해 드리자면 단과대 학생회비는 7,000원으로 학기별 한 번씩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납부 방법은 등록금을 내실 때 하단을 선택하여 계좌로 등록금 플러스 7,000원을 함께 보내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본인 단과대학 학생회 통장으로 7,000원을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나 기간을 놓쳤거나 등록금을 납부하실 때 학생회비를 보내지 못하신 분들은 자율적으로 다원 학생회에 연락하셔서 학생회비를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이 학생회비는 학교 전체로 모인 뒤 단과대별 학생회비 납부 비율에 따라 나뉘어지게 됩니다. 또한 단과대별 학생회비는 학우분들의 다양한 행사와 복지를 위해 사용되며 예산안 심의를 거쳐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반면 학과 학생회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과별로 금액이 상이합니다. 학과 학생회비는 학과 총무부에서 관리를 하게 되고 보편적으로 학과 학생회비는 입학 후에 한 번만 납부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단과대 학생회비는 등록금 납부하실 때 선택적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학과 학생회비는 납부 일시가 학과별로 상이하니 그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수강 신청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수강 신청 전에는 첫 번째로 단국대학교 포털에 들어가 로그인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아이디는 본인 학번, 비밀번호는 본인이 변경하지 않은 경우, 본인의 생년월일 8자리를 쓰고 변경한 경우 변경한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로그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 후 상단 배너의 웹정보에 들어가서 학사정보, 수업관리, 수강신청, 수강계획 도우미 선으로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수강계획 도우미 창으로 들어왔다면 자신이 듣고 싶은 강의를 검색하고 강좌를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수강계획 현황에 추가한 강좌가 있는지 확인을 꼭 하고 경쟁률에 따라 우선순위를 변경해 줍니다. 대망의 수강신청 당일에는 단국대학교 포털에 접속하여 수강신청 버튼을 눌러 창을 띄워줍니다. 이때 수강신청 창을 여러 개 띄워놓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친 뒤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 후 수강신청 시간에 맞춰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네이비즘 또는 네이버 시계로 단국대학교 수강신청 사이트에 주소를 복사하여 시간을 보시면 더욱 정확한 시간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사이트에 접속이 된다면 수강계획 도우미에 담아놓은 강좌를 더블 클릭하여 수강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앞서 간단하게 글을 통해 수강신청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지금부터 사진을 통해 예시를 들어 수강신청 전 준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강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단국대학교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해야 하는데요. 단국대학교 포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각각 자신의 학번과 생년월일로 되어 있습니다. 로그인을 완료하였다면 포털 상단에 있는 웹정보를 클릭하여 들어갑니다. 웹정보로 들어가 좌측 상단에 있는 학사 정보를 클릭한 후 수업 관리를 클릭하면 또다시 여러 개의 메뉴로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수강 신청, 수강 계획 도우미를 클릭하면 이제 수강 신청을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끝이 났습니다. 수강 계획 도우미는 일종의 강의 장바구니로 자신이 수강하고자 하는 강의들을 담아 놓을 수 있는데요. 수강 계획 도우미에 들어가면 위 사진과 같이 뜹니다. 사진에서처럼 개설 강좌는 교양과 전공으로 나누어 검색할 수 있습니다. 교양 검색에서는 필수 교양, 영역별 교양, 교직 등을 검색할 수 있고 전공 검색에서는 자신의 과를 클릭하여 전공 수업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수강하고자 하는 과목을 각각 교양과 전공에서 검색하여 좌측에 있는 추가 버튼을 누르면 수강 신청을 위한 두 번째 단계도 끝이 났습니다. 자신이 수강하고자 하는 강의들을 모두 추가하고 나면 개설 강좌 검색 위쪽에 자신이 추가한 강의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강의에 대한 희망 인원과 제한 인원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경쟁률이 높은 강좌를 우선순위로 두어 중요한 강좌를 순위별로 나열한다면 수강 신청을 위한 모든 준비는 끝이 났습니다. 추가적으로 수강계획 도우미에 넣을 수 있는 학점은 제한이 있으니 1차와 2차로 잘 나누어서 강의를 담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즐거운 학교 생활을 위한 수강 신청 준비 모두 꼼꼼히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수강 신청 당일에 어떻게 하는지 사진을 통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강 신청 당일이 되면 우선 단국대 포털에 들어가서 여러가지 버튼 중 수강 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수강 신청 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은 사진의 창이 뜨게 되는데요. 아래 사이트를 여러 창 띄워놓고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입력만 해둔 뒤에 기다리시면 됩니다. 아이디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본인 학번 8자리이고 비밀번호는 포털에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네이비즘이나 네이버 시계로 시간을 확인한 후 로그인을 클릭하는데 이때 네이비즘의 단국대학교 수강 신청 사이트 입력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58초, 59초 혹은 정각이 되었을 때 로그인을 누르는데 시간 관련된 부분은 컴퓨터 사양, 서버별로 차이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강 신청 페이지에 들어가면 경쟁률에 따라 사전에 담아둔 강좌 순서대로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수강 신청되었다는 알림이 뜨지 않아도 모두 다 클릭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우측 시간표와 하단에 있는 수강 신청 내용을 통해 수강 신청이 완료된 과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담지 못한 과목이 있더라도 수강 신청 페이지가 닫히기 전까지는 충분히 기회가 많으니까 학우분들 모두 올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학교 건물 소개입니다. 사범대학 학우분들은 대부분 사범관과 체육관 이렇게 두 건물을 주로 사용하시게 됩니다. 먼저 사범관 주위를 보시면 상경관과 인문관 이렇게 두 건물 다음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세 건물은 흔히 앞글자를 따서 인상사 건물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단국대학교가 축전으로 이전한 후 가장 먼저 지어진 건물입니다. 그만큼 역사가 깊은 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범관으로 가시는 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정문에서 이렇게 화살표를 따라 가시다 보면 사범관으로 올라가실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화살표 반대편으로 따라 가시다 보면 정류장이 나오게 됩니다. 단국대학교 치과병원에서 버스를 타고 금상에서 내리시면 이렇게 테니스장 옆으로 사범관으로 가시는 길이 나오게 됩니다. 법학관 뒤로 해서 조금 가시다 보면 내리막길이 나오는데 이 내리막길을 따라 내려가다가 오른쪽으로 보시면 조그만 길이 나오게 됩니다. 이 조그만 길을 따라 쭉 가다 보면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건물이 바로 사범관입니다. 이 건물은 기숙사에 사시는 분들에게도 아주 유용한 길입니다. 지금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 닫혀 있지만 이후 문이 개방된 후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학교 건물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번에는 단국대학교 본부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라고 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을 하며 행정이나 교육적으로 궁금증이 생겼을 때 어느 곳을 문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기 위함이니 편하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교직 지원팀입니다. 교직 지원팀은 사범관 203-1호에 위치하고 있으며 교육 실습에 대해 궁금할 때 교원 자격증을 어떻게 발급하는지 또는 교직에 대해 궁금할 때 찾아가시면 됩니다. 교학행정팀입니다. 교학행정팀은 사범관 204호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강 신청, 성적, 장학금에 대해 궁금할 때 또는 진로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거나 강의실이나 시설물 대여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학사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학사팀은 범정관 117호에 위치해 있습니다. 수강 신청, 성적이나 시험과 같은 학적 관리, 휴학이나 복학과 같은 학적 변동, 계절학기, 조기 졸업이나 졸업시험 등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을 때 학사팀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 소개할 본부는 단국대학교 학생팀입니다. 학생팀은 해당관 425호에 위치해 있으며 학생 상담이나 봉사활동, 징계, 학생회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하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본부는 장애학생 지원센터로 해당관 412호에 위치해 있습니다. 장애학생 상담 및 지원, 장애학생 도우미 지원 등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하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여러분들이 많은 시간을 보낼 사범관 건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층에는 저희 다원학생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학생회실과 사범대 학우분들이 자유롭게 책을 읽을 수도, 시험 기간에 공부를 할 수도 있는 북카페, 그리고 실험실이 있습니다. 2층에는 사범대학을 위해 여러가지 업무를 맡아주시는 교학행정팀과 교직지원팀, 타 강의실보다 훨씬 큰 크기를 자랑하는 계단식 강의실이 위치해 있습니다. 3층에는 특수교육과의 과사무실 및 과실, 실습실, 그리고 한문교육과의 과사무실 및 과실, 서예 실습실이 있습니다. 4층에는 수업행동 분석실, 수학교육과의 과사무실 및 과실, 그리고 과학교육과의 과사무실 및 과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층, 6층에는 각 과 교수님들의 사무실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5층 끝에는 흔히 곰상이라고 부르는 단국대 평화의 광장 버스 정류장과 이어진 뒷길이 있어서 기숙사 혹은 버스 정류장과 왕래하기 매우 편리합니다. 마지막으로 4번대학 재학생 필수 요소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번대 재학생이라면 졸업하기 위하여 꼭 이수해야 하는 여러 활동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교육봉사입니다. 교육봉사는 졸업하기 전까지 총 60시간을 채워야 하며 교육봉사 활동 교과목도 이수해야 합니다. 이때 교육봉사는 하루 최대 8시간까지 인정되며 초, 중 등 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에서 하는 봉사만 인정되기 때문에 기간을 잘 확인하시고 봉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교육봉사 일지 및 계획서를 필수로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 활동은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입니다. 심폐소생술은 학기별 약 15차례 진행되며 1년 단위, 즉 1년 텀을 두고 이수가 가능합니다. 졸업 전까지 총 2회 이수가 필수적이며 보편적으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공문이 업로드되는 시기는 1학기는 3월, 2학기는 8월에 게시되니 학교 사이트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활동은 교사의 중요한 소양인 인성을 검사하는 교직 적성 인성검사입니다. 졸업 전까지 적격 판정을 2회 이상 받아야 하며 교직 적성 인성검사 신청 공문은 보편적으로 6월과 10월에 게시되니 시기에 맞춰 사이트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은 필수 이수 교직입니다. 4번대 재학생은 교직 소양으로 특수교육학개론, 교직실무, 생활지도 및 상담 강좌를 수강해야 합니다. 추가로 교육실습과 관련하여 학교 현장학습, 교육봉사활동 강좌 이수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4번대 재학생이라면 필수인 요소들이 있으니 잊지 말고 이수하시길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웹정보 및 단국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학우분들께 퀴즈를 설명해 드리며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퀴즈는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총 5문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답을 적어서 다원 4번대학 학생의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때 정답과 함께 학과 학번 이름을 같이 보내주셔야 추후 상품 추첨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퀴즈와 관련된 내용은 저희 SNS에 따로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2021학년도 입학하신 신입생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며 앞으로 1년 동안 학우분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학우분들 곁에서 항상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기는 누구보다 가까이서 학우분들의 소리를 듣고 또 전하는 언제나 학우분들을 위해 사랑하고 또 사랑받는 다원 학생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을 이상으로 저희 OT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